우리가 그 이 뿌리는 이 몸통을 또 가지를 완전히 압축시킨 고축 에너지예요. 그 아까 우리 그 차 안에서 가이드님께서 우리 목이버섯 농축시킨 거를 이렇게 주더라고. 보기엔 조그만데 물로 불려놓으니까 완전히 드러났잖아. 우리가 그 말려놓은 농축시킨 그 엑기스가 우리 민족이라. 그래서 뿌리에 모두 있는 그 지명은 그 몸통에 있는 지명을 가져온 거예요. 뿌리에서 그 지명을 몸통으로 올려준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그 지각변, 한 만여 년 전에 지각변동으로 인해 갖고 한반도가 내려왔고, 또 고유에 살던 그런 이들도 있고, 또 거기서 이렇게 또 내려온 민족도 있어요. 그런 민족이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던데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것 같고, 내가 왜 기억을 못하냐. 워낙 기억력이 없었고 기억을 못해요. 그냥 진짜예요. 어떻게 법문을 하느냐. 나도 신기해.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나도 신기해. 어떨 때는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났고 도통 무슨 말부터 해줘야 될지 몰라요.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우리 이 38 이남에 보면 이 서울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의 기운을 꽉 장악하는 곳 북한산. 이 우리 그 뿌리 민족 길이는 삼천리,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이곳 중에서 가장 기운이 좋은 곳이 바로 그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은 이게 북한산을 경계를 했고, 좌측은 자청룡이요, 우측은 우백호라. 그러니까 이게 그 북한산을 등지고 바라보는 그 오른쪽을 우리가 그 인왕산이라고 그러죠. 호랑이산. 그리고 좌측으로 내려가는 저기 동대문 낙산 쪽으로 가는 게 자청룡이라는 것이죠. 그 헤드에 누가 있냐. 북한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우측은 우장군이라고 그러고 좌측은 자장군이라고 그래요. 동서를 담당하고 있어요. 좌측은 동쪽이요, 우측은 서쪽이라.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지금도 똑같아요. 서쪽에 있는 이들이 심으로 살아가는 심의 논리를 부르고 있어. 우리 서쪽, 거기에는 심의 논리로 육생량을 위해 살아가는 게 있고, 이 동쪽은 백두대간, 그 안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저기 좌청룡, 쉽게 얘기하면 지혜를 담당하는 그 무신들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백두천지, 그러니까 좌청룡 우백호가 있어요. 좌청룡 우백호에 있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그 백두산이 있어요. 태평양에서 치솟은 용머리 지리산, 천왕봉을 경유를 해서 속리산을 통해 태백산, 천재산을 회유해 갖고 금강산을 통해 백두산으로 올라가는데, 저게 백두의 용머리예요. 얼로 지금 치닫고 있어. 저쪽 우리 여기하고 몸통 대륙을 치닫고 있어요. 그 100개는 다 열려져 있는 상태로 인해 갖고 여기에 사는 이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동족상징 6.25 이후에 1988년 전후로 이후로 우리가 육성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갖고 이제 막 교류를 시작했잖아. 그 대만이랑 단교를 하고 난 후부터 여기에 막 오면서부터 이 중국 데려온 장족의 발전을 하기 시작했죠. 1988년도에 우리가 정확히 올림픽을 치르고 20년 만에 북경올림픽을 치렀죠. 그때부터 더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게 그 중국인 것이고,
그래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좌우 진영의 날개를 펼쳤어요. 한쪽은 몸통으로, 한쪽은 어디? 동쪽으로. 이 동쪽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문관들이 아닌 무신들이 많이 사는. 그게 자청룡들이 걸라. 근데 우백호는 뭐야? 문관들이란 말이야.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서양 가지가 지금 그 형태를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그 경복궁을 중심으로 했고 좌측 인왕산의 맥이 어디서 끊겨 있는가? 우측 자청룡은 어쪽으로 올라가는가? 백두대간 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으로 살면 안 돼. 심으로 하는 즉지 우리는 패 싸움을 못하는 거야. 왜? 우백고의 그 전기가 저렇게 끊어져 버려 있었고, 왜 그렇게 전기를 끊어놨나? 너희들은 심으로 살아서는 되는 이들이 아니라 심으로 사는 이들의 그 지혜를 심어줘야 하는 일이다 그랬고, 자청룡 우백고가 나타난 것이죠. 그게 바로 광화문에 우측 세종문화회관이 있는 곳을 우리는 우백고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좌측에 청계천이 꽉 뚫렸죠. 거기서부터 참 기가 막혀. 청계천이 거기서부터 뚫린 게 타고 올라간단 말이야. 거기는 왜 물이 있을까? 그럼 만들려고 해도 그게 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물과 같은 노자의 그 상선약소라는 게 있어. 물과 같은 삶을, 지혜적인 삶을. 그래서 우리는 하늘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 그려놨어? 지형이 만들었어. 누가?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백두천지는 북쪽 현무를 담당한다고 한다면, 한라산 그 백록은 남쪽 주작은 불을 담당하는 거고, 그 북쪽 현무는 물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두 개는 중신잡이 질량으로 딱 대립을 하고 있잖아. 어디서 용맥이 치솔 나와서 남쪽 태평양으로 치솔 나와갖고 백두대간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두 개는 중신잡이 질량으로 절대 움직이질 않죠. 근데 이 동쪽에는 태백산이 있어요.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가장 기운이 좋다고 하는 강화도에 만이단이 있다고. 왜 두 개가 딱 대립을 하고 있을까? 자청룡 우백호, 왼쪽 좌측의 기운을 담당하고 있어요. 생장수장의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서는 생장수장, 활동의 주체, 천변만화로서 육생량을 담당한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중쪽에서 머물다 서쪽으로 치는 그 위치가 담당하는 것이고, 남북은 중신잡이 운용의 주체, 생사여탈, 정신량을 담당한다. 가장 중요한 건 주작으로서 세계의 정세의 기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백두산이고, 백두산이 왜 그 현무로서 작용하고 있을까? 백두천지가 있는 것이죠. 북쪽은 북망산이고, 북망산은 뭐야? 북쪽으로 올라가면 물밖에 없어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대지고, 정확히 남반구 북반구로 나눴다고 하지만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육지야. 북쪽은 물이고 동쪽은 다 대륙이지. 생장수장 에너지를 이렇게 그 담당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2024년 전후가 통일의 원년이라 내가 얘기를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1988년도까지 서양 가지의 모든 육생량이 모든 문명의 최고조를 다 돼갖고 태평양을 건너서 두둑 일본을 거쳐 뿌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장족을 발전을 한 게 바로 중국인 것이죠. 안타깝게 이 북한만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로 인한 희생이겠습니까? 운용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던 이 남쪽으로 말미암아 희생양이 되어버린 게 북쪽이에요. 우리 민족 잘났다고 깔보지 말아요. 한민족 북한 어떡하려고 그래? 왜 그들을 갈수록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대자연은 자비가 없습니다. 냉철합니다. 인의예지라고 그러죠. 어짐이 없어요. 대자연은 어질질 않아요. 어진 건 인간의 감정 때문에 어진 것이지. 표적이 들어가면 냉철하게 다 들어가. 한 지역 그 지진이 일어나면 잘나고 못난 거 없이 그냥 폭삭시켜요. 한 지역 해일이 일어난다. 잘나고 못남이 없이 다 쓸어버려요. 같이 표적을 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한 표적?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을 곁에서 쳐다보고 있는 민족, 국가, 그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거 보고 깨우치지 않으면 못 깨우칩니다. 우리는 북한 보고 깨우쳐져야 돼요. 언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가? 운용의 주체, 활동의 주체, 남북의 에너지 질량으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가 서양의 물질 문명을 해양 로드랩을 통해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베이비부머들이 남쪽에 대거 나와 있지 북쪽에서는 주요 인사급만 내려줬다라는 얘기예요. 그 비율은 엄청나요. 그 비율은 엄청나다고. 보내줬으니까 이 남쪽이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지. 보내지 않았으면 어떤 오늘날의 이러한 물질 문명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2024년 전후로 인해 갖고 대륙의 로드랩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일단은 뿌리의 로드랩, 동서가 하나가 되기 위한 철도니 국도니 모든 육생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제 정식량까지 마련을 해야 돼요. 네, 정신량이 마련되기 이전에 육생의 제반의 그 기본 시설이 마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전후로 이제 부산을 통해 대구를 통해 제전을 통해 서울을 통해 평양을 통해 하나는 그 압록강을 넘어가고 하나는 두만강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는 대륙 횡단열차가 이어져 나갈 때가 와야 되는 거고 그때는 분명히 시작돼야 돼요. 내년 같은 경우가. 그것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통일이 원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북 중시자비 질량이 하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생량, 수량, 질량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생량, 수량, 질량이 동서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러한 형태가 이루어졌고 또 선순환의 구조, 먼저 주고 후에 받는다. 누가 먼저 줄 것인가? 운용의 주체가 먼저 줄 것인가? 활동의 주체가 먼저 줄 것인가? 더 가진 자가 먼저 줄 것인가? 덜 가진 자가 먼저 줄 것인가? 국가가 먼저 줄 것인가? 국민이 먼저 줄 것인가? 물론 세금을 받아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정부가 있겠지만 그 세금을 받아 운영해 나가는 정부가, 국가가 만백성을 위한 삶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선순환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까지 육생달이 선천시대에서는 국민의 희생만 강요해 왔어요. 국민의 희생만. 국가가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말미암아 그 만백성을 들들 볶았어요. 전쟁은 누가 일으켜? 정부가 일으켜. 피땀으로 누가 경제를 재건을 해? 중하층의 서민이 이렇게 세웠어요. 사실 정부는 지금 만백성을 위해 한 게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자면 중산층은
중화층을 일해온 게 하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중화층들을 위해 중상층의 그 기초의 토대를 마련을 해줬고 단단해졌으니까 단단해진 중상층 토대 위에 중하층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가 업그레이드 시대인 것이고, 이 법안을 분명히 마련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양의 대륙의 로드맵이 만들어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그 동서, 영호남이 지역 갈등으로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는 마당에 그 남북이 이념 갈등으로 있는데 하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화합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진정 선순환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누가 먼저 줄 때 그것을 받고 누가 후에 일어나는지, 덕된 행위를 누가 해야 하는지, 이것을 깊이 아로새겨야 할 때라 1988년 전후로 모든 서양의 가지의 문명, 육색물질 문명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 문명은 뿌리에서 올라가야 하는 것이라. 이 대륙은 이제 거의 그 몸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백두산 올라갈 때까지의 중국의 발전사를 봤습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히게 본 게 뭐냐면 2004년도인가 5년도에 이 백두산을 한번 왔을 때 이 이도 백가하고 저기 도문하고 여기 발전의 상황이 얼마만큼은 열악했는지를 저는 두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해 놨습니다. 여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어? 외적 성장을 이루었으니까 내적인 성장, 그거는 정신량이에요. 국민 개개인이 갖춰야 될 선순환, 누가 우선을 할 때만이 하나 되어 나가는가. 그 선순환은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있어요. 시소라는 것이죠. 시소. 이것을 그 좌우의 결이라고 그래요. 상하의 질은 어차피 주어진 거예요. 저승에서 가져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로 말미암아 너와 나의 상하의 질, 높낮이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좌우의 결은 같아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 타고난 만큼의 상중하 차원으로 근기를 주어졌다면 상은 상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중은 중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는 하답게 살아갈 때 좌우의 결이 맞춰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잘못 생각한다면 상층에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놔갖고 하층의 삶을 살아갖고 중층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냐는 것은 자기 착각이에요. 너의 근기에 맞게끔 살아가게끔 이끌어 가야 할 게 상층에 살아가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근기는 하층인데 네가 상층에 그 모든 것을 준다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좌우의 결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순환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 줄 것인가? 누가 먼저 이로운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인류의 대안으로 남아있고 이 대안만이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 동서, 우리 땅의 동서, 그리고 세계의 동서는 그 한쪽은 정신량을 찾는 내면의 문화를 찾고자 하는 삶을 살아왔고 서쪽은 나의 외적 사물 위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외적 삶은 이제 이룰 만큼 이루었으니까 내적 삶의 에너지는 이 동쪽 여기에 사는 이들의 에너지를 웅축시켜갖고 보내줄 때만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간다. 그 상황을 어디에서 보냐? 우리는 오늘 2023년 개묘년 그 토끼년도를 맞이하여 백두만행에 딱 왔을 때 정확하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정신문화, 정신량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눈으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눈으로 본 만큼의 그 에너지를 채워줘야 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옥수짠이 무엇인가를 내 12제자와 함께 스승님과 바라본 것이죠. 너네들이 염원하는 게 무엇인가? 뭐 때문에 영동달 지나 꽃피는 춘삼월 3월 1일 날에 맞추어서 백두만행에 온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누구 말대로 기나 받으러 왔나? 그대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나?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 셈법대로 살아가려 그렇게 왔나? 내 머릿속에 내 셈법대로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표정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또 진짜 어버이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그 원을 세운 만큼 그 행위를 다 한다면 또 그에 따른 표적이 들어가는 것이죠. 표적이라도 질이 틀려요. 공적인 표적이냐 사적인 표적이냐. 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전부 다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12명밖에 안 되지만 모두가 자기 셈법으로 놀아나요. 하지만 이게 12명이 아닙니다. 1일, 2음, 4개, 12달, 24절기로 나타나요. 2음은 낙가밭, 4개는 그 추나추동. 이 추나추동의 그 하나의 그 봄은 1, 2, 3개월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제자가 비로소 국권이 12달이 있을 때 12시간이 있을 때 24시간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제자 24장로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의 시간의 시간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시간법이 아니고 빛의 흐름법이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법으로 하는 것은 내 생각법, 그 시간에 맞춰 인간의 신체 리듬을 맞춰 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왜? 낮에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것이지 밤에 쉬기 위한 게 있지 않습니다. 24시간법은. 낮 활동의 주체 시간을 위해 주어진 12시간을 위해 24시간이 정해졌다. 이 활동을 위해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활동을 위해 정해진 이 12달, 12시간은 결국 24시간, 24절기로 작용할 것인데, 이거는 12달, 12시간의 기본 체제가 섰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12명의 또 12달에 그러한 제자들이 필요하다면 4계절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스승님 옆에는 있어줘야 돼요. 그게 기초가 되어준다는 얘기고, 그 상태로 인해서 이 12달이 12시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공부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음을 정해야 돼요.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잡이는 뭐냐? 여름과 겨울은 중심잡이에요. 생장수장은 봄과 가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심잡이의 이음이 비로소 옆에 있어줄 때 이거는 자청용 우백호다. 해와 달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게 왜 달이고 운용의 주체인가? 왜 양은 우백호로 표현을 했는가? 이 우백호는 우직해갖고 지식적인 면이 너무 없었고 쉽게 얘기해서 꾀살머리가 없다. 그래서 태양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개기월식이니 무슨 월식이니 해갖고 때로는 태양이 크게 비춰지기도 하고 작게 비춰지기도 하겠지만 이질화진 모습은 안 보여준단 말이야. 하지만 이 달은 운용의 주체로서 그 지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때로는 초승달도 돼야 돼주고 반달도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둥근 보름달로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청용의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라.
그래서 여성에게는 경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위대한 기운을 주었는데도 그 기운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린 운용의 주체를 본다면 가슴이 아픈 것이죠. 공부는 경궁품을 가지고 있는 초승달을 통해 반달을 통해 둥근 보름달이 되어가는 운용의 주체의 여성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청룡은 얼마만큼 든든한 자청룡이 있느냐에 따라 갖고 우청룡은 그냥 신장가로만 이렇게 서져 있어도 돼요. 자청룡이 그만큼 자기 운영을 바로 해나갈 때 장군들은 그냥 장군의 위엄만 보여주면 되지 전쟁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이 땅이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냐? 운영의 주체로서의 운영의 행위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청룡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지 어디다 삶아 먹었어? 얼로 날라 먹었어. 그러놓고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상의 시대라고. 여성은 본래 상이었어. 지혜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심으로 살아가는 우청룡한테 전대가 역전이 된 거고. 그래서 오늘날에 일어서는 양상평등이래. 양상평등은 그러면 이 양의 기운은 어떻게 살아가? 양상평등이라 부르지니까 절벽시대를 맞이한 거야. 인구절벽시대. 무슨 절벽시대? 무슨 절벽시대? 절벽을 왜 만들어? 활동의 주체가 만드나? 활동의 주체는 우직해. 그냥 참 태양과도 똑같아. 훌훌 타오르다가 자기가 조금만 변모를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홀딱 안 망해. 여인들, 지혜의 화신들처럼 얼마나 잘 변해. 활동의 주체는 아니라고. 그것을 운용해 나가는 게 운용의 주체의 여성들이지. 그래서 노자 도적경에 보면 상선약소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그 축혀 세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현빈이라고 그래요. 골짜기. 모든 분은 골짜기에 보인다. 거기서 만물이 시작된다. 그게 여성의 운용의 주체를 축혀 세우는 그 부분이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먹었어요. 자청룡에.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지혜를 잊어먹었어. 육생양에만 매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안타깝게 실이 왜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무기를 보내주겠다고 선포를 했다. 물론 숨긴다고 숨기는 게 아닙니다. 암암리의 가지의 다민족인 국가, 그 격가지의 핵심 미국에 줬다가 왜 그게 들통이 났겠어요?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 들통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어 놨을까? 너희들 지혜를 어떻게 둘래? 응?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바로 자청룡 우백호 기운이 여기 서려 있는 것이라. 그래서 정확히 그랬잖아요. 제가 동쪽 위에는 해가 뜨기 때문에 실록의 계절이라 그래갖고, 우리 청와대에는 뭐가 우리 그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야. 청와대라고. 근데 왜 거기를 떠나고 왜 국방부에 가갖고 심의 논리로 살겠다고 하니 그런 현상이 그렇게 벌어진 거라고. 지혜는 어디 갔어? 자청룡의 지혜는 어디 갔냐고. 중국은, 소련은 해가 중쪽에 뜨기 오는 것이고 가장 활동이 활발할 때가 해가 중천에 뜰 중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 몸통 중국은 천안문이라고 하잖아. 천안문은 붉은색만 다 되어 있는 것이지. 소련, 붉은 광장이 왜 있겠어? 해가 중천에 떴기 때문에 붉은 광장인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 그러한 기운을 먹은 이들이 뒤에서 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걸 그렇게 진 거예요.
내가 여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한 도반님이 이 초유라고 그거를 사왔는데 받아들고 울었어. 받아들고 울었다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내가 그랬어. 근데 그게 우리 도반님이 나를 위해 우러러 사왔지만 그 내면은 스승님과 hợp의를 본 인격신 조상 대신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격가지의 핵심 다민족 국가 미국은 해가 서쪽으로 지면 오곡백가가 이루어지잖아. 봄, 여름, 가을. 가을은 백색이니까. 거기가 백악관이 앉아있어. 착하게 청색, 적색, 백색이 생장수상일량이란 말이야. 이걸 또 우연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어. 그 행위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거기서는 국가를 움직일 수뇌부들이 그 안에 있잖아. 청와대를 놓고 국방부로 갔으니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자청령 우백호가 함께하는 그 자리를 왜 외면을 해버렸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싸움은 윗대가리들이 시키고 온몸에 피는 밑에 있는 서민들이 몸으로 때워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선순환을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가는 것이지. 위층에서 아래층에 먼저 주지 않으면 아래층은 위층을 위해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심의 논리까지 지금 위층에서 아래층을 갖고 놀았다고. 네 이거 돼.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예, 알았습니다. 먹을 거 주십시오. 했고 먹을 거를 먹기 위해 꼬봉이 되어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꼴 되지. 선순환을 얘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거 봐라 저거.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정신량의 문제는 육생살이 공장에서 일하는 활동의 주체는 그 행위를 다하기 때문에 크게 안 들어가. 그 활동의 주체를 운영해 나가는 운영의 주체들이 해야 하는 일이고, 하층의 서민들은 더더욱 정신량에 대해 신경을 안 써. 나 먹고 살기 위한 것. 정확하게 그런 이들이 어떤 냐면 육생살이 공단에서 일하는 그런 이들이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이들이에요. 잘 봐. 진짜니까. 그들은 돈밖에 몰라. 인연맞이가 뭔지를 몰라. 인연을 맞아봤어야지. 이로운 자로서 그 이로움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어. 항상 아쉬운 자로서 아쉽게만 살아가기 때문에 너의 있는 그 지갑에 있는 돈을 내가 어떻게 꺼내 먹을까 그 생각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차원의 삶에서 더 이상 벗어나질 못해요. 사랑이 무엇인지 몰라.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인연을 불러들였으면 불러들인 만큼의 아쉬움을 채워줘야 하는데 불러들인 만큼 주머니만 노리니 그대들의 삶이 더 나아질 리가 있겠어. 이게 선순환이라는 얘기고, 제가 이 백두산의 만행의 그 이도백과에서 내가 이 법문을 하는 이유는 어버이 전에 맹세를 하는 것이에요.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환의 법도가 후천시대 정신량 유리알처럼 티 없이 맑아가는 시대에 진당한 대도법이 선순환에 있다. 반드시 이루어 나가겠다. 이렇게 저는 원을 세워갖고 아까 올렸습니다. 자, 오늘의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